이란을 둘러싼 화약고가 형성되고 있었고 몇 주간의 위협 끝에 이제 막 폭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전투를 준비 중이며 이란과 미국의 전면전이 몇 시간밖에 안 남은 듯합니다. 이란 정권은 공황에 빠졌고 미국이 수십 년 만에 최대 병력을 배치해 공격을 준비 중입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측근들은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영국 국방저널은 현재 이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군사 활동이 너무 강력해서 걸프전 이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대 규모의 미군 증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의 수석 편집자는 존으로만 알려져 있으며 디펜스긱 X 계정에서 매우 포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수치는 정말 엄청납니다. 2월 16일 미국은 수십 대의 항공 전력을 대부분 영국 공군 레이크니스 기지에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시켰습니다. 존에 따르면 엄청난 규모의 F-35 라이트닝이 이동을 시작했으며 총 18대가 중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F-35들과 함께 여러 대 KC-135T 스트라토 탱커도 합류했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다른 항공 전력이 연료를 보충하기 위해 착륙하지 않고도 더 오래 공중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공중급유기입니다. 몇 대의 ESAMG 센트리 항공기도 이란을 향해 출발했으며 이들은 아마도 정보 수집과 정찰 임무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루 만에 일어났고 2월 17일에는 추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F-16C 파이팅 펠컨 전투기가 이란 작전을 위한 증강의 일환으로 추가 센트리 및 스트라토 탱커 항공기와 함께 이동되었습니다. 미국은 또한 스트라토 탱커와 유사한 급유기인 KC-46A 페가수스 기체 거의 12대와 FI-12A 랩터 약 6대도 이동시켰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이미 항공모함 2척을 위해 이란 근처에 배치한 항공기들까지 합치면 잠시 후에 다룰 타격단까지 포함하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집결한 공중 전력 중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가 단 며칠 만에 완성된 셈입니다. CNN은 미국 공중 전력이 신속히 재배치된 배경과 최근 몇 주간 미국의 활동을 근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는 1월 22일부터입니다. 미국은 RC-135V 정찰기를 크레테에 있는 기지 중 한 곳으로 이동시켰지만 이 항공기는 이란에 도달하기 전에 최소한 지중해, 시리아, 이라크를 지나야 합니다. F-15 이글, A-10 워호그 공격기, F-35, 그리고 EA-18G 그라울러 전자정의가 모두 요르단의 ASRAC 기지로 이동되었습니다. P-8A 포세돈 정찰기가 현재 바레인에 배치되어 있으며 MQ-3C 트리톤 무인 항공기 도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또 다른 포세이돈, F-16A 센트리, 그리고 E-11A BACN 전장통신 항공기를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 만에 중동에서 이루어진 미국 군사력의 최대 증강으로 최근 베네수엘라에 대한 작전이나 심지어 작년 이란에 대한 자정의 망치 작전보다도 훨씬 규모가 큽니다. 군사 전문가 프레스턴 스튜어트는 현재 이란 근처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분석하면서 지금 더 많은 병력이 추가로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곳에서의 증강은 멈추지 않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적어도 2000년대 초반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후로 이런 규모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 공격 이후 이번 대규모 배치에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국이 하고 있는 해군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란 주변 기지에 항공기만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페르시아만 지역에 사실상 해상 봉쇄 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이란 정권에 더 강력한 공중 전력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BBC가 2월 16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항공모함인 USS 에이브러햄 링컨이 항공모함 타격단과 함께 이란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타격단에는 3척의 구축함이 포함되어 있으며 항공모함 자체에는 추가 F-35 전투기를 비롯해 90대의 항공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24의 보도에 따르면 제럴드 R 포드호가 합류할 예정인데 이 항공모함은 2월 19일 카리브해에서 중동으로 향하는 도중 대서양에 있었습니다. 그 항공모함이 가져오는 수많은 항공기들과 함께 며칠 내로 이란 인근에 또 다른 항공모함 타격단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CNN은 미국이 이란 주변에 집결한 모든 해군 전력과 위치 세부 정보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북부 아라비아에 있으며 BBC가 주장하는 3척이 아니라 4척의 구축함이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FA-18E, 슈퍼호넷 F-35C, 라이트닝 II, EA-18G, 그라울러, EI 호크아이 전투기들이 그 항공모함에 탑재되어 있으며 MH-60과 MH-60R 시호크 해군 헬리콥터도 있습니다.
홍해에는 또 다른 구축함인 USS 델버트 D 블랙함이 순찰 중입니다. 페르시아만 지역에는 두 척의 리터럴 전투함이 있으며 미국은 두 척의 구축함과 또 다른 리터럴 전투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했습니다. 제럴드 R 포드 혼 FA-182, 슈퍼호넷 EI, 호크아이 EA-18G, 그라울러 CIA, 그레이하운드 화물기를 포함한 함재기들과 함께 세 척의 구축함을 추가로 이 지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와 마찬가지로 USS 제럴드 R 포드회도 시호크 해군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대규모 군사 증강이라 했지만 이제 그 표현으론 부족합니다. 이는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의 힘 과시 시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진지한 싸움을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싸움이 미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배치에서 빠진 부분은 스튜어트가 강조한 점입니다. 그는 테러와의 전쟁과 비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003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눈에 띄게 빠진 것은 바로 지상군 투입입니다. 이란에 대한 어떤 형태의 지상 침공에 참여할 미국 해병대와 군인의 수는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스튜어트 말도 일리 있지만 완전히 맞진 않습니다. 미국 군대가 이란 근처에 있는 건 놀랍지 않으며 미국과 이란이 위협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상 이란과의 전쟁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2025년 여름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대상으로 심야의 망치 작전을 시작했을 때 부통령 J.D. 벤스는 미국의 전쟁은 이란 자체가 아니라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의 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심야의 망치 작전으로 향후 핵 협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는 본격 협상 전 미국의 군사 증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도 벤스의 2025 연주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폼페이오는 하메네이 정권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이란인들의 열망을 지지하기 위해 수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연설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오는 미국이 이란에 현금이나 군인을 직접 보내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폼페이오는 이란 변화 방안이 미 지상군 파병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메시지는 꽤 분명해 보입니다. 파병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미국이 이란과의 장기전에 빠져드는 것은 분명히 일어날 일입니다. 만약 미국의 초기 전략인 공습으로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효과가 없다면 이란은 미국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지켜보며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깐 옆길로 새서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이십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이 구독할 좋은 기회입니다. 이란에 관해서는 CNN이 보도하기를 이란은 미국의 임박한 공습에 대비해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의 여러 핵시설 중 일부는 2025년 심야의 망치 작전 표적이었으며 현재 미래를 대비해 준비 중입니다. 이란은 해당 시설들을 콘크리트와 흙으로 덮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폭탄과 미사일이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방어막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약 18마일 떨어진 탈라간 두 시설은 콘크리트 석관으로 덮였고 현재는 흙으로도 덮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좌표가 없다면 미국이 타격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는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 중 가장 강력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월 18일에 이란 정권이 전국에 병력을 배치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최대한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일부 지휘관을 타격하더라도 이란이 군사작전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의 해군 부대도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IRGC가 실제로 해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같은 해협에 보낸 군함에 실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약 2,000기의 탄도미사일 비축분까지 더해집니다. 이란은 어느 정도의 화력을 보유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핵 협상이 결렬되면 이란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미국은 더 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격이 임박한 듯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미국이 신속히 공격하면 이란의 전쟁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신속한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문과 함께 군사 증강이 전쟁의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르면 2월 21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미 이번 주말에라도 미군이 공격을 감행할 준비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목격한 공군 및 해군 전력의 증강 이후에 이런 움직임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공격을 감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그 사람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그는 승인을 내리기 전에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하시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일어날 많은 일들은 미국이 이란과 진행 중인 핵 협상에서 진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양측 협상가들은 2월 17일 제네바에서 간접 회담을 통해 3시간 넘게 소통했지만 그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에 따르면 이란은 앞으로 몇 주 안에 협상 입장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마감 시한을 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말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외교가 트럼프의 최우선 선택임을 밝혔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것은 미국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트럼프는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란 역시 CNN이 암시하는 것보다 미국과 핵 합의를 논의할 시간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월 17일 BBC는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가 제네바 회담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본 원칙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핵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진전이 있어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이 이미 진행된 회담을 통해 이란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핵 합의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란이 미국 협상가들을 붙잡아두며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이란에게 금처럼 소중합니다. 지금도 하루하루가 이란이 자산을 강화하고 이동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프레스턴 스튜어트는 미국의 핵 협상이 진전 없이 제자리 걸음이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확신하는 듯합니다. 최근 소식은 양측이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는 것이며 이는 외교적으로 진전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에는 더 가까워질지 지켜보자고 스튜어트는 말합니다. 그는 덧붙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요구사항 목록과 이란이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거나 없는 사안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서 진전이 있을 여지가 있는지 보기 어렵습니다. 스튜어트의 말이 맞다면 이란 주변의 대규모 군사력 증강이 곧 전면전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말이 될지 아닐지는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어떤 것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화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선택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그의 행정부가 이란 정권을 신속하게 붕괴시키길 바라는 것이 오히려 중동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스튜어트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최종 목표를 아직 고민 중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은 단순히 핵 합의를 성사시키길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메네이 정권을 끝내고 이란에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는 것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를 위해 36,500명 넘는 시위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질문들의 답이 트럼프의 결정을 좌우할 것입니다.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 장단점을 따져봐야 하며 전쟁을 강행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타임즈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주말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이란 정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주간의 작전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타임즈가 인용한 다른 소식통들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실제 군사행동이 일어날 확률이 90%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트럼프가 내세울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는 적어도 이란에 맞서 동원되는 군사력의 강도 측면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알자질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는 자신이 이란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전략에서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또한 트럼프에게 어떤 핵 합의가 체결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미국보다도 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적어도 미국이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이 2월 15일 발표한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란에서 미군 사용을 결정해야 할 추가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메네이 정권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약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1979 연이란 혁명 이후로 이란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럼프가 정권 축출에 얼마나 진지한지 또는 핵 합의 성사에 더 집중하는지에 따라 그 이유가 트럼프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앞서 언급한 이란 정권의 시위 탄압으로 인해 생긴 도덕적 의무 역시 정권 교체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또 다른 승인 이유입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또한 최근의 군사력 증강이 핵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미국이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공격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만약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이란의 막대한 에너지 매장량과 그것이 서방 시장에 통합될 가능성 역시 찬성 측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 즉, 미국이 이란 정권에 직접 관여하면 중동에서 입지가 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만약 전쟁에서 승리하고 물론 하메네이 정권을 전복시킨다면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 문제 전체를 일거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이 전쟁을 선택할 긍정적 요인이 많아 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다른 매체들은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일에는 일정한 위험 요소가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지적했듯이 미국이 공군과 해군 전력을 이용해 압도적이고 신속한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경우 전쟁이 훨씬 더 길어지고 미국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란은 특히 드론을 활용하고 미국의 폭격에 대한 방어에 중점을 둔 비대칭 전략을 펼칠 경우 분쟁을 장기화할 능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미국의 목표가 군사 협상을 위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정권 교체 강요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란 지도자들이 이것이 워싱턴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결론 내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그들은 12일 전쟁과 같은 제한된 교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모든 충돌에 접근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기지에 대응 사격을 가하기 전까지 그저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이 공격을 마치면 이란은 방어와 공격 모두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이는 전쟁의 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시킬 것입니다. 다른 지역 강대국들도 이에 따른 긴장 고조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오만, 카타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여러 국가가 새 분쟁의 외교적 해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중동에서의 긴장 고조와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역시 그 긴장 고조가 미국과 자신의 행정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합니다. 전투기에서 이란을 향해 폭탄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대규모 전쟁에 휘말려 실제로 지상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말이죠. 이란과의 전쟁에 내재된 위험성 때문에 트럼프가 아직 결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은 단순한 허세를 넘어서 한두 걸음 앞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충돌의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핵 협상이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낼 경우 긴장이 완화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란은 미국 대통령이 빠른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분노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미국은 2월 21일까지 공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란이 무너질지 아니면 이란이 단기전을 더 길고 파괴적인 분쟁으로 바꿀 충분한 시간을 가졌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큰 관심으로 지켜볼 한 사람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왜일까요? 푸틴은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지면 러시아가 중동 지역에서 효과적인 지정학적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을 잃게 되면 푸틴 정권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영상을 확인하시면 알게 되겠지만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전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꼭 구독해주세요.